민재야, 잘할 수 있지? 아무데나 기웃거리지 말고 늘 매사에 침착하고 빨간불 파란불에 흥분하지 말고. 걱정 마. 잘할 수 있다니까 진짜. 시작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집 이베스트 투자증권. 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28일 이슈 체크 시작하겠습니다. 네, 염성이사입니다. 네, 오늘 이제 미국의 FMC가 끝났는데 미국 증시가 급등을 했고, 다만 오늘 한국 증시는 좀 답답합니다. 이렇게 뭐 크게 오르진 못하고 있고, 조금 이렇게 밀리는 그런 흐름인데, 뭐 강세는 이어지는데요. 확실히 시장이 좀 탄력은 강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2430까지 지금 올라왔는데 2500을 좀 회복되는 흐름이 좀 빨리 나오길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저기 전주 좀 갔다 왔는데 밤에서 좀 이게 쉽진 않더라고요. 근데 또 어제 가길 너무 잘한 것 같고 정말 많이 오셨더라고요. 거기 강연장에 이제 한 200분? 200분 이렇게 원래 참석하는 데인데 이게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제 저희 계단에도 막 앉아 계시고 아무튼 너무 많이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 분은 그 순천에서 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보니까 JB금융지주 막 이렇게 왜 이렇게 JB금융지주를 이렇게 얘기를 하실까 이게 곰곰이 생각했더니 이제 전주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전북은행이니까. 근데 뭐 JB금융지주도 물론 요새 주가는 좀 빠졌는데 뭐 배당 수익률이 9%가 넘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진짜 배당 받으신 분들한테는 되게 좋죠. 아무튼 어제 강의 제가 어제 그 강의 자료 만드느라고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거 만드느라고. 근데 그 짧은 시간에 그걸 또 해야 되다 보니까 다 많이 말씀 못 드린 건 좀 아쉽긴 한데 또 기차 시간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그래도 제가 해드릴 내용은 많이 좀 해드린 것 같아서 어제 혹시 강의 들으신 분들은 좀 잘 고민해서 투자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게 사정이 생기셔가지고 어제 뭐 왔다가 그냥 돌아가신 분들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자리가 없어가지고 아무튼 뭐 제가 또 불러주시면 뭐 전주 또 그런 행사들 1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하니까 또 내년에도 불러주시면 뭐 흔쾌히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든 혹시 뭐 이렇게 그 강의 좀 뭐 이렇게 요청하시면 제가 뭐 웬만하면 시간 맞으면 제가 뭐 갈 수 있으니까 시간이 문제죠. 그래서 그것만 좀 연락 주시면 제가 시간 맞으면 어디든 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부담 없이 저희 회사로 연락을 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아무튼 어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한 분 뭐 어제 빵도 주신 분도 계시고 그 풍년제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전주에. 그리고 액자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액자로 직접 그림 그리신 것 같은데 아무튼 다시 한번 어제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런 선물도 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무튼 힘내시고요. 어제 보니까 다들 표정들은 좋으시더라고요. 이게 시장은 안 좋은데 그래서 저도 기운 얻고 좀 갔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뭐 본격적으로 좀 방송을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이제 FMC 얘기 한 2개 정도 간단히 설명드리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 현대모비스, SK하이닉스, LG화학이 드디어 오늘 급등했습니다. 와, 정말 LG화학 갖고 계신 분들 정말 뭐 너무 힘드셨죠. 오늘 급등했고 자이에스앤디 오늘 보고서 나왔고 오늘 좀 빠졌죠. 삼성물산, LB세미콘, 그 다음에 삼성전기, ITM 반도체 이런 좀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LG디스플레이, GS건설, 또 삼성전자 오늘 IR 있었거든요. 그거랑 또 미국이 이제 그 인플레이션 좀 완화 법안에 뭐 찬성하기로 좀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제 정책 법안이 좀 있어요. 그런 내용도 있으니까 한번 요거는 한번 기사 내용도 있었던 것 같은데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가 아전인수격이지만 속도 조절론에도 근거는 있다. SK증권의 안영진 연구원님이 이제 어쨌든 지금 핵심은 뭐냐면 0.75% 올렸고요. 근데 미국은 급등을 했어요. 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만장일치로 됐고 인플레 낮추는 게 최우선 과제다.
예, 뭐 이건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예, 그래서 시장은 놀라지도 않았고 긴축 계속 할 거고 알고 있다. 나스닥은 급등했다. 근데 더 뭐 악재로 받아들일 만한 게 없었어요. 그리고 그 속도 조절 얘기가 나왔어요. 연준장이 직접 언급했습니다.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꺼냈어요. 그러니까 마치 운전을 하는데 그 연준장 운전기사예요, 사실. 그 뒤에 여러분들 태우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은 천천히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올해부터 페달을 엄청 세게 밟는 거예요. 근데 밟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요. 그러니까 뒤에 탄 그 시장 참가자들이 이제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너무 세게 밟는 거 아니야? 이제 물가를 잡아야 되니까. 근데 그 끝이 어딘지 몰라요. 근데 오늘 드디어 목적지가 보였어요. 연준 의장이 3.5% 얘기를 했는데 3.5%면 앞으로 1%더 올리면 끝나요. 지금 2.5거든요, 금리가. 그러면 9월에 만약에 0.75를 한 번 더 올리면 11월에 0.25, 12월에는 금리 동결로 갑니다. 금리 상승이 멈춰버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9월에 0.5를 올리면 11월, 12월에 각각 0.25씩. 아마 이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 속도가 이번이 정점입니다. 꺾여요. 물가도 이번이 정점 같고. 그래서 내년에는 이거 금리 인하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도 나와요. 내년 상반기까지 좀 더 한 3.8까지 올린 다음에 내년 하반기엔 금리 인하. 이러니까 이제 시장은 내년을 보잖아요. 올해를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증시가 막 폭등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물가,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물가가 반드시 낮아져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금리 페달은 다시 밟습니다. 목적지가 더 멀어져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체크할 건 연준 의장의 약간 립 서비스도 있어요. 시장 달래려고. 그거 너무 믿지 마시고 확실한 건 이제 매월 발표되는 물가 지표만. 그래서 8월 10일 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하나 발표되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8월 10일인가요?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의 물가 지수가 실제로 꺾였다. 그럼 이제 계속 안도랠리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왜 올랐는지 아시겠죠? 나스닥이 왜 올랐냐? 금리 올리는 건 알겠는데 연준 의장이 운전을 하는데 저기 목적지가 보입니다. 이제 페달을 조금 세게 밟는 거 조금 줄일게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이율배반적인 게 상원을 통과했거든요. 반도체 지원법하고 민주당이 재정부양책을 이제 지금 앞으로 추진할 텐데 이게 돈을 푸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풀면 또 물가를 자극시키겠죠. 그러니까 약간 이게 이율배반적인 건데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재정 정책은 써야 돼요. 지금 경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뭐 안 쓸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피봇이라고 하는데 피봇은 중심축입니다. 이 농구 선수들이 피봇을 하는데 이렇게 딱 발을 딱 짚고 이렇게 몸을 터닝하는 거 있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흔히 피봇 잘하는 선수가 농구 선수 중에 또 잘하는 선수들 많잖아요. 그래서 중심축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 중심축인데 파월이 피봇 가능성을 봤다.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예요. 속도 조절. 그겁니다. 그래서 환호를 했던 거고 그 내용이에요. 여기 담겨 있는 게. 근데 이제 이 하이투자증권의 박상현 연구원님은 뭘 언급을 했냐면 그건 다 좋은데 러시아 리스크가 좀 완화돼야 된대요. 아직은 물가가 정점인지는 좀 모르겠다. 왜냐 에너지 가격 때문에. 왜냐면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좀 오르잖아요. 그래서 3분기 중 물가가 정점을 찍는 거의 중심은 파월이 아니라 푸틴 대통령한테 달려있다. 뭐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가가 제일 중요해요. 천연가스랑. 그래서 이게 실제로 3분기에 꺾이느냐가 정말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물가 꺾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고비는 이제 연준이 얘기할 건 다 했고 우린 다 아니까 이제 우리 눈으로 국제유가나 천연가스 가격이 떨어지는 것만 좀 제대로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미국의 금리가 꺾였고요. 실제 요게 러시아가 독일에 그 노드 스트림이라는 그 파이프라인 바다에 있거든요. 그 바로 그거를 독일로 보내주거든요. 이 공급량이 이렇게 줄었어요. 여기 보이세요? 밑에가 있죠. 예전에 이렇게 위에서 공급을 했거든요. 1200기가와이트를 이렇게 제공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줄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독일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가스를 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독일은 자기네가 자초한 거죠. 왜 독일은 LNG 이런 걸 안 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보면요, LNG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도 이제 빅사이클 얘기는 저도 함부로 안 해요. 근데 사실 제가 어제 강연회에서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 앞으로 수요가 성장할 산업으로 교체를 해라. 내가 물린 거 중에 내가 확신이 없으면 제일 많이 물어보신 게 그거예요. 뭘로 교체해야 되냐? 교체하고 싶다. 아니면 이거 마이너스 큰 거 가져가야 되냐? 근데 그 마이너스 큰 거 중에 앞에 안 보이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막 적자 나고 내년에 안 좋을 것 같고, 차라리 그런 거면 교체하라는 거죠. 확실한 수요 산업으로. 근데 그 대표적인 게 뭐 태양광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이런 거죠. LNG. 우리 LNG 공부 많이 했잖아요. LNG 인프라. 근데 요건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느낌이 오시죠. 가스를 저렇게 줄여버리면 독일 입장에선 바다에서 LNG로 선박해가지고 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앞으로 저 투자가 들어가요. 그럼 누가 수혜받아요? 조선주, 조선기자재. 오늘 한국카본이 대규모 수주 공시 나왔잖아요. 본행지. 공부해봐서 알죠, 우리. LNG를 보관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죠. 이제 이런 기업들이 이제 이런 전방산업의 수요 때문에 좋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산업에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계속 투자를 한다면, 내가 교체를 한다면. 현대모비스가 오늘 목표주가 올린 건 정말 오랜만에 봤죠. 목표주가 올렸고 하반기 수익 추정치 올려버렸어요. 그동안 이제 실적도 안 좋았고 했지만, 그리고 이게 만도 입장에서 좀 안 좋을 수도 있는 게, 그 만도가 하는 사업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약간 지금 모비스가 지금 하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레벨 3, 뭐 완전 자율주행은 아닌데 사람이 탔는데 어쨌든 자율주행 해주는 거예요. 이 기술이 적용된 센서랑 소프트웨어를 G90 있죠, 제네시스. 여기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현대모비스는 전기차 플랫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자율주행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도체도 만들겠대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뭐 저도 이제 현대모비스 때문에 욕도 많이 먹었지만, 뭐 물론 뭐 현대 기아 다 안 좋았죠, 사실은. 그렇지만 저도 완성차도 저도 굉장히 좋게 보지만, 좋게 보는 편이지만, 현대모비스도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건 이 방향성이 맞다고 보거든요. 방향성. 현대차가 추구하는 그 전장화, 자율주행, 여기에 모비스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뭐 주가가 안 좋더라도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그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펀도 낮고 하니까 저평가다, 이 내용이고, 하이닉스는 뭐 3, 4분기 안 좋을 겁니다. 근데 그건 반영을 했고, 그래서 언급을 해버렸어요. 하이닉스가 직접 IR에서 재고 늘고 있고 고객들 주문이 잘 안 들어오는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내년에 공급을 줄여야 되나 이 고민 중에, 공급 줄인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고민 중이다. 근데 삼성도 하이닉스도 공통적으로는 낸드 플래시 쪽은 점유율 경쟁을 할 것 같다는 뉘앙스를 비쳤어요. 그럼 낸드 쪽은 소부장이 좋아지겠죠. 왜냐면 여기는 안 줄여요. 근데 메모리 쪽은 줄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메모리에 특화된 장비 회사들이나 소부장은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왜? 줄이니까. 다만 이제 그럴수록 내년 하반기에 업황이 좋아지겠죠. 공급은 이제 언젠간 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는 좀 있겠지만, 어쨌든 이 하이닉스도 뭐 우리 설비 투자 줄이겠습니다 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줄일 가능성은 되게 높아요. 그 메타 플랫폼 페이스북은 설비 투자 줄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더 증액해 버렸어요. 이런 점은 반도체한테는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폰 나오고 폴더블 폰 나오고 중국이 또 스마트폰 재고 확충을 하니까 최악은 지나간 거 아니냐, 이런 좀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단 어쨌든 올해 말까지 반도체 업황은 좋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상반기에 그걸 미리 선반영은 했기 때문에 주가가 안 빠지는 거예요. 그 메리츠의 김산우 연구원님도 이제 보고서를 적었는데, 동사의 능동적 투자 축소 전략 도출 여부에 집중돼 있다. 하지만 동사는 설명회를 통해서 어쨌든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진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D램과 낸드의 연간 수요 전망을 하향 조정했고, 재고 증가 추세와 리테일 수요 둔화 등의 우려 요인, 그러니까 아까 했던 얘기 그대로예요. 우려된다, 안 팔린다. 근데 공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메모리 수요는 어쨌든 뭐 왔다 갔다 하겠지만 공급을 조절할 거냐. 근데 하반기까지는 공급을 늘리는 거 어쩔 수 없죠. 이미 했기 때문에. 다만 내년도에 공급 뭐 축소는 계속 좀 얘기가 나온다라고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주가는 3분기 말까지 PBR 1배에서 1.1배, 4배에서 횡보할 것 같다. 한 배가 한 10만 원 정도 되나요? 9만 원, 10만 원? 예. 1.1배면 11만 원 정도. 뭐 그러니까 여기서 좀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한 9만 원 갔다가 11만 원 갔다가 뭐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잠깐만요. 근데 한번 볼게요. 하이닉스가 올해 PBR이 정확히 얼마죠? 이게 수치가 좀 바뀌니까. 하이닉스 올해 PBR이 1배가 10만 1,000원입니다. 그죠? 그러면 11만 원. 그러니까 10만 원, 11만 원 사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일단 올해는 그 레벨에서 주가 많이 빠지면 9만 원도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9만 원, 11만 원까지는 3분기 말이면 언제죠? 9월까지는. 그러니까 한두 달은 너무 크게 막 올라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업황에 대한 전망들이 또 좋아지면 이제 레벨업 하는 거죠. 그래서 하이닉스는 3분기까지는 좀 슬로우하다. 근데 이거를 오히려 이용하는 것도 좋죠. 그래서 절대 쫓아가지 마세요. 막 오를 때 또 한 번 이렇게 충격 나오면 역으로 공포에 맞서시고, 만약에 근데 갑자기 급등해요. 그럼 쫓아가지 마시고, 그런 흐름으로 일단은 한두 달 정도 이렇게 뭐 이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횡보, 이런 횡보 구간이 좀 나올 수 있다는 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렇고요. 그다음에 LG화학도 오늘 주가 급등했는데, 그 전부터 계속 LG화학 그 보고서 많이 보여드렸죠. 근데 여러분 느낌이 오지 않으셨어요? 보고서 이렇게 자주 보다 보면 애널리스트 톤이 바뀌었어요. 옛날에 LG화학 대부분 좀 부정적인 보고서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에 톤이 바뀌었죠. 며칠 전부터도 뭔가 내용이 긍정적이에요. 근데 이번에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도 양극재 실적이 엄청납니다. 영업이익률이요 업계 최고 수준이에요. 양극재가. 예. 그래서 주요 양극재가 영업이익률 10% 이하인데 20%를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LG화학은 적정주가 계산해보면 최소 70만 원 이상 나오는 건 많이 계산해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50만 원대는 되게 저렴했던 거죠. 근데 워낙 안 가니까 오늘 아침에도 빠졌어요. 오늘 아침에 주가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걸 마지막에 인내심이에요. 어제도 제가 이제 강연회 하면서 다 좋은데 이렇게 해서 분석도 하고 뭐 사이클도 생각하고, 근데 결국엔 돈 버는 사람 누구냐, 그 내용을 다 아는데 못 견디는 사람 못 버는 거고, 버티는 사람이 수익 나는 건데 너무 어렵죠. 버틴다는 게. 아니 뻔히 좋은 내용인지 알아요. 좋아요. 근데 갑자기 주가가 막 20% 빠져요. 장 안 좋다고. 누가 견뎌 이걸. 그러면 이제 결국 털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렵죠. 그래서 끝까지 그걸 내가 확신 가지고 인내할 수 있겠느냐, 이게 마지막 퍼즐인데 뭐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그걸 해야죠. 뭐. 어쨌든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LG화학 좋고, 뭐 화학 쪽은 별로 안 좋아요. 어제 우리 석유화학 공부해봤죠. 어떤 상황인지 되게 안 좋죠. 그렇지만 최악인데 더 나쁠 건 없지만 화학 쪽은 여전히 좋진 않고, 다만 양극재, 분리막, 바인더, 도전재, 2차 전지 핵심 소재를 이제 LG화학은 다 할 겁니다. LG엔솔이 성장하면 같이 가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이에스엔디는 어제 실적 너무 좋았는데 역시 예상한 대로 일회성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 작년에 한번 우리 보고서 봤지만 SNI 건설이라고 LG 건설이에요. 옛날에 이걸 합병했잖아요. 가져갔잖아요. 지분을. 합병이 아니라 이제 지분 인수한 거죠. 51%. 그래서 그게 매출하고 이익률이 워낙 좋았어요. 그래서 그게 잡히면서 깜짝 실적 나왔고, 그 다음에 주택 부분 별도 기준도 그걸 제외한 주택 부분도 2배 이상의 매출과 마진율이 나왔대요. 건자재 가격 상승을 반영시켜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회사랑 좀 차별화된 거죠. 그래서 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돈을 벌었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소규모 정비 사업인데, 요거 이제 그 만약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밀어붙이면 자이에스엔디가 이쪽에 완전 절대 강자입니다. 뭐 절대란 표현 좀 그런데 아무튼 강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자이에스엔디는 좋다. 그리고 자이 CNA가 아까 LG건설입니다. 이걸 어쨌든 인수하면서
LG화학 엔젤솔이 지금 투자 많이 하잖아요. 수혜주죠. 그 공사 다 해줘요. 그러니까 삼성 엔지니어링이 삼성그룹의 그 설비 투자 담당해 주잖아요. 공사 똑같은 거죠. 자이 CNA가 그런 걸 해주는 거죠. 퍼 3배 뭐 너무 싸죠. 근데 오늘은 좀 빠졌습니다. 삼성물산은 실적 좋았습니다. 역시 삼성물산도 바이오 이익이 좀 늘어났고 2분기 영업이익 31% 증가했고요. 건설도 수주도 잘 되고, 다만 3분기에는 상사 쪽이 좀 안 좋을 것 같고 패션도 비수기라서 이런 부분은 조금 부정적이다. 그러나 바이오나 다른 건설 쪽 이런 쪽, 그리고 워낙 또 주가도 좀 저렴하기 때문에 삼성물산도 일단은 좀 긍정적인 흐름을 예상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LB는 제가 안 적어놨네요. 조금 이따 해드릴게요. 그 삼성전기는 오늘 좋았습니다. 중국 수요 부진. 어제 실적 괜찮았죠. 그리고 MLCC가 제일 문제인데 3분기도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래요. MLCC가. 4분기부터 회복된다. 그러면 지금 주가는 3분기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4분기하고 내년을 봐요. 그럼 좋아지는 거고. 삼성전기 지금 현재는 MLCC 상황이 좋진 않지만 과거보다는 어쨌든 굉장히 이익률은 높습니다. 예전에 그 업황 안 좋을 때 저점보다 지금이 좋아요. 그때는 재고도 30주였는데 지금은 11주. 그래서 삼성전기도 최악은 지나간다. 그리고 일단 주가가 좀 저평가돼 있잖아요. 그죠?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좀 점진적인 회복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TM 반도체도 오랜만에 보고서 나왔는데, 물론 제가 읽어보니까 아직은 아쉬운 게 본업이 아직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본업이 뭐냐면 애플 아이폰에 들어가는 그 PMP라고 그 배터리 같은 거 있죠. 배터리 같은 거 보호해주는 보호회로라든가 배터리 관리해주는 그런 이제 부품을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쪽이 마진이 별로 안 좋나 봐요. 원가 부담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익을 좀 갉아먹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만 2분기부터는 실적이 좀 흑자전환할 것 같고, 그리고 애플 아이폰도 계속 나오고, 다만 수익성 개선이라는 숙제는 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담배 사업이 요게 좀 알짜예요. 요 사업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자담배 사업하는 회사 중에 대표적인 게 그 EM텍이죠. EM텍이고 우리 한국에 몇 개 더 있는데 이렌텍, 파트론, ITM 반도체 요 기업들이 전자담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익 늘어날 것 같고, 요게 핵심입니다. 요게 앞으로 신사업으로 얼마나 벌어질지. 다만 본업이 좀 살아나야죠. 본업만 살아나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 시간이 좀 걸리니까 ITM 반도체도 본업인 그 애플 아이폰에 들어가는 PMP 모듈 요게 언제쯤 수익성이 개선될지 그건 아직은 알 수는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한 좀 확실한 좀 기대치가 생기면 주가는 확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최악은 지나간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빠졌죠. 그러나 본업에 대한 시간 좀 필요하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LG 디스플레이 여전히 어렵습니다. 적자 났고 뭐 예상은 했어요. 뭐 그죠, 시장에서 이미 예상은 했는데 패널 가격은 4분기에 좀 올라갈 것 같고요. 근데 구조적으로 지금 TV가 안 팔려요. TV 출하량도 줄고 2억대도 안 될 것 같아요. 연간 2억대 이하인 적이 거의 없었는데 그만큼 TV 판매가 지금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LCD 가격 떨어지니까 LG 디스플레이 적자 나고, 왜냐하면 공장은 계속 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정원석 연구원님은 하이투자증권에 뭐라고 했냐면 LCD 구조조정 좀 필요하다. LCD 비중이 아직 높아요. 그러니까 삼성처럼 뭐 구조조정을 하건 뭔가 좀 액션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이 상태로는 LCD 비중이 크기 때문에 돈 벌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중국의 경쟁도 너무 치열하고, 그러니까 LG그룹 입장에선 근데 이거 쉽게 포기를 못해요. LCD가 못텐데 이걸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근데 결단도 필요하다는 거죠. 이건 근데 아무튼 LG 디스플레이 경영진이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이 LG 디스플레이 모태인 LCD 라인을 과감하게 도려내느냐, 아니면 지금처럼 좀 시황 좋아질 때까지 기다릴 거냐. 이 선택의 기로인데 정원석 연구원님은 구조조정 해야 된다. 구조조정 의사결정. 그래야 좀 본격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건 얘기죠.
GS건설도 실적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아까 JSND가 자회사인데 굉장히 좋았는데 GS건설은 좀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 이라크 정유 현장의 매출 1,000억 정도가 좀 감소했나 봐요. 원가율 때문에. 공사 미수금 좀 못 받은 것도 좀 있고 해서 요게 좀 일회성 그 비용이 잡힌 거죠. 그게 좀 아쉬웠고, 다만 분양은 잘 되고 PBR도 낮고 해서 뭐 일단 밸류에이션도 괜찮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가 싸다. 해외 리스크는 어쨌든 이제 더는 없을 것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만 세대 분양이 예정돼 있는데 요것만 잘 넘어간다면 모멘텀은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GS건설은 JSND에 비하면 조금 아쉬운 실적이다. 다만 뭐 이미 그걸 모르는 건 아닙니다. 실적이 좀 안 좋을 거는 그 전부터도 이미 알려져 있었는데 참 오늘 좀 공매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매도하는 건 의미 없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IR이 있었는데 내년 D램의 업계 공급량입니다. 이게 매우 낮을 것으로 전망했고, 이제 모든 3사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내년에 공급은 준다. 요걸 다 지금 공통적으로 좀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D램은 수익성 중심으로 좀 운영을 할 것 같고요. 보수적 공급이 공급 기조로 좀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낸드는 가격 수요 탄력성 고려해서, 그러니까 낸드는 점유율 경쟁하겠다는 거예요. D램은 줄이는데 낸드는 우리 점유율 뺏기. 왜 그러냐면요, D램은 3사가 이제 다 끝났어요. 독차지, 전쟁 끝. 그냥 삼국지고, 낸드는 삼국지가 아니라 아직도 좀 많아요, 플레이어들이. 그러니까 거기서 삼성은 1등하고 싶은 거죠. 확실한 압도적인. 그래서 좀 점유율 경쟁 때문에 낸드 가격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낸드 위주의 소재 부품 장비 회사, 낸드 쪽에 좀 주로 들어가는 회사가 뭐 테스나 장비가 그쪽 있죠. 그 소재는 솔브레인 이런 기업들한테는 뭐 오히려 이런 뉴스가 나쁜 건 아니죠. 아무튼 그런 내용이 있고요. 엑시노스라는 비메모리 반도체 브랜드죠. 삼성전자 갤럭시에 들어가는, 삼성이 만든 건데 이거 뭐 철수한다는 루머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건 사실 무근이고 그대로 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지금 3나노가 나왔어요. 지금 3나노 파운드리 반도체가 이제 나왔는데 내년에 2세대가 나오는데 복수의 고객사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아마 퀄컴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 스마트폰 수요는 좋진 않다. 아직은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하나투자증권의 전우재 연구원님이 이제 그 여기 아마 기사도 있었던 것 같은데, 현재 물가 상승에 따른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 감소하는 법안에 동의하기로 결정을 했대요. 네. 그래서 미국인들의 세금, 보험, 의약품 비용을 줄일 거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에너지 안보와 기후 변화에 투자하는 그런 이제 법안도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동의가 좀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소, 원전, 신재생, 화력 이런 것들을 효율성을 올려서 최대한 친환경으로 가겠다. 예, 그리고 미국산 에너지 생산량 늘리겠다. 이게 뭐죠? 신재생을 하면서 미국의 생산한 에너지 생산을 늘리겠다. 그리고 에너지 인프라 파이프 허가. 이거 되면 누가 수혜줍니까? 세아제강 같은 기업들, 세아제강 지주, 미국에 진출한 현대제철 이런 기업들이 좋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생산해서 파이프로 옮겨야 되니까.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프라 투자할 것 같고, 그리고 BB 정책은 아니지만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으로 뭉칠 것 같다. 그래서 여기에 에너지 관련 법안도 같이 통과시키겠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일단 BBB 법안은 아니지만 유사한 BBB 법안, 이게 빌드백 베러라 그래가지고 여기에 그 친환경 법안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미국에서 전기차를, 그러니까 20만 대 이상 판매하는 회사들 있죠. 테슬라라든가 20만 대 이상 판매하는 대형 자동차 회사는요, 예, 연간 그런 경우에는 보조금을 못 받습니다. 근데 이 법안에는 보조금이 들어가 있어요. 아마 $7,500.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한테 되게 유리한 법안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미국산 에너지 생산, 그래서 하나솔루션 수혜주다 이렇게 적혀 있고, 파이프 관관 설치하고 아까 설명드렸죠. 오늘 그리고 하나솔루션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좀 기분 좋으실 거예요. 그죠? 고생하셨지만 일단 실적도 정말 잘 나왔더라고요. 실적 좋고 저런 모멘텀까지 있어서 하나솔루션이 오늘 되게 분위기가 좋습니다.
자, 그리고 LB 세미콘 제가 여기 안 적혀 있어가지고 다시 좀 적었고요. LB 세미콘은 이제 목표주가 16,000원 유지했고 2분기 영업이익이 60%나 증가했고 기대치 크게 상회했고요. 기존 제품 수요도 증가하고 기존 제품이 그 DDI예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구동칩. 여러분들 모니터나 TV 뒤에 다 저런 구동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있어야 화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칩을 이제 이 회사가 패키징 해주는 거죠. 뭐 테스트 해주고. 그래서 환율 효과도 작용했고, 네, 그리고 증설 효과. 재작년에 581억 투자했고요. 작년에 950억.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되겠죠. 3분기 성수기고. 그리고 원래 이 회사가 그 디스플레이 이게 구동칩이고요. PMIC가 뭐냐면 전력 반도체 같은 거예요. 전력 관리해 주는 거. 예, 그러니까 어떤 기기의 전력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해주는 그런 반도체인데 이 두 개가 주력인데 여기서 CIS는 이미지 센서라고 스마트폰 카메라에서 이제 이미지 센서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 찍으면 우리가 화면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게 다 이미지 센서가 있어서 보는 거거든요. 그거랑 AP는 아까 말씀드린 엑시노스 같은 스마트폰의 두뇌를 AP라 그래요. 컴퓨터에 CPU 있는 것처럼 스마트폰에는 AP라는 두뇌가 들어갑니다. 저걸 주로 이제 퀄컴이 만드는데 아무튼 저걸로 이제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고 있다. 얘가 직접 이걸 만드는 게 아니라 얘는 이제 저런 걸 패키징 해주는 겁니다. 검사해주고 테스트해주고. 그래서 주요 고객상 안정적 수주 확보 가능하고요. DDI도 성장세다. 그래서 퍼 7.2배다. 근데 다만 이제 저는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 회사 주력이 DDI잖아요. TV가 많이 팔려야 됩니다. IT 패널. 근데 이쪽 디스플레이 기기가 요새 잘 안 팔려요. 그래서 그게 좀 리스크 같아요. DDI. 요거 DDI 관련된 회사가 가장 대표적인 LX 세미콘이잖아요. 이렇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LB도 빨리 이제 저런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른 쪽으로 다변화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제 실적 좋아서 갔지만 저기 그 DDI에 좀 부진이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애널리스트분은 되게 긍정적으로 쓰셨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체크해야 됩니다. DDI가 실제로 성장. 왜냐하면 DDI 대표 주자인 LX 세미콘이 저렇게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관찰을 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굉장히 지금 주가도 싸고 좋은데 회복의 시간은 좀 걸릴 것 같다. 일단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제 여기 그 부산에서 한 분이 저희 여기로, 저희 회사가 이제 여의도 우체국이잖아요. 포스트 타워 여기인데 여기로 부산에서 제가 성함을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우니까 부산의 북구 쪽 화명동인가요? 맞나요? 이게 저도 부산 제가 지리를 잘 몰라서 화명동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아요. 금곡대로인가요, 여기가? 네, 아무튼 여기까지만. 네. 그래서 한 분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아마 필명은 파인트리 쓰시는 것 같은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염승환 이사님께 개인 방송 오픈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2020년 9월부터 지금까지 이사님 방송을 듣고 있는 찐팬인데요. 처음 방송을 보았을 때 왜 어려운 보고서를 쉽게 풀어서 해석해 주시는 능력에 완전 깜놀했습니다. 그런데 이사님의 방송을 꾸준하게 시청하다 보니 저에게도 이제 의미 있는 변화가 생겼는데 기업 산업 보고서를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와, 진짜 대단하십니다.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진짜. 예, 진짜 쉬운 건 아니죠. 그래서 더욱더 이사님의 찐팬이 되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주식인들이 이사님의 찐팬인 거 아시죠? 새롭게 시작하는 주식 방송 기대와 설렘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유익한 내용으로 주식하는 모든 분들의 등대가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이곳에서 함께 주식 이야기하면서 가족 경제, 한국 경제 살찌우면 참 좋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어우,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보내신 것 같은데 오늘 왔네요. 예, 아무튼 너무 이런 편지 또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뭐 이런 게 공부죠. 예, 공부하면서 계속 익혀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루 아침에 되는 건 없고 꾸준하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실력들이 쌓이면 나중에 강세장에서 또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아무튼 다시 한번 좀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황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아직 끝난 건 아닌데 한 3시인데요. 오늘 종합주가 지수는 아마 20포인트 이상에서 끝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어쨌든 위로 방향은 잡았어요. 근데 이게 항상 미국장이 FMC 끝나고 그 다음날 장이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오늘 어쨌든 국내 증시는 갭상승 나왔고 잘 버티죠. 제일 안 좋은 게 이렇게 그 상승 출발했다 음봉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게 별로 안 좋은 건데 오늘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 2,500까지만이라도 여기 PBR 1배거든요. 이 레벨까지 일단 좀 안착을 했으면 하는 좀 바람이고 코스닥은 좀 오늘은 좀 지지부진합니다. 오늘 왜 오른지는 아시죠? 오늘 오르는 배경에는 2차 전지 기업들의 뭐 특히 포스코 케미칼이 대규모 양극재 공급 이런 것들하고 기업들의 실적이 대부분 다 좋아요. 물론 오늘 아쉽게도 그 아모리퍼시픽은 또 적자 났더라고요. 뭐 그런 일부 좀 실적 안 좋은 기업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적 좋습니다. 뭐 한솔재지, 삼성 SDS, 제일기에, 하나솔루션 다 실적들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의 실적은 기대했던 거 이상으로 되게 좀 좋다.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오늘 FMC 끝나고 나서 외국인이 사죠. 주식을 2,300억이나 샀고요. 확실히 외국인들 주식 지금 7월 들어서는 많이 사고 있어요. 한 1.7조 정도 샀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많이 샀고 이런 부분 좋고요. 오늘 이제 주로 사는 거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전기전자, 화학주 이런 기업들 위주로 좀 사고 있고 아마 LG엔솔 좀 많이 사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파는 거는 인터넷 쪽, 서비스 업종, 건설, 철강 뭐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매도를 거세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섹터 쪽으로는 일단 비철금속 관련주가 오늘 4%, 알루미늄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뭐 롯데케미칼도 뭐 알루미늄 뭐 회사랑 같이 뭐 사업을 좀 하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 2차 전지 그런 내용도 어제 좀 있었던 것 같고 오늘 LG엔솔이 엄청납니다. 삼성 SDI 근데 이노베이션 도대체 이게 뭘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저희 정체성이 뭐죠? 배터리 좋을 때는 안 가고 정유 좋을 때는 또 배터리로 보고 참 제발 좀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배터리인데 좀 아쉽네요. 근데 물론 최근에 주가 또 이렇게 증시 안 좋을 때 좀 버티긴 했는데 오늘은 좀 동참 못하고 확실히 가장 순수한 업체인 뭐 LG엔솔과 삼성 SDI는 오늘 좋은 분위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오늘 좋았고요. 오늘 뭐 하나솔루션이 그냥 달려버렸습니다. 18% 한 방에 가죠. OCI도 그 폴리실리콘 가격 올랐고요. LS 일렉트릭도 실적 좋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시장 보면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한 게 실적이 먹히는 장이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FMC니 뭐니 너무 막 매크로에 집중하지 마세요. 이젠 그걸 볼 때가 아니라 기업 보고서, 산업 보고서에 집중할 때예요. 왜냐면 이제 이런 것들이 되는 구간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앞으로 성장할 기업이 뭔지 이걸 찾아야 됩니다. 계속. 근데 너무 막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막 100개 찾을 필요 없고 내가 잘 아는 성장할 기업을 몇 개로 추리면 돼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뭐 그게 태양광이 될 수도 있고 태양광에서 저는 제가 그때도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저는 OCI보다는 하나솔루션 왜? 폴리실리콘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폴리 가격은 결국 저는 꺾인다고 봐요 나중에. 그래서 그 폴리 가격이 꺾일 때 수혜주가 하나솔루션이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하는 건데 그런 거라든가 뭐 LNG라든가 그러니까 몇 개로 여러분들이 단순화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덩달아서 이제 법안 통과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 풍력주도 좋습니다. 오늘 하나솔루션이 이제 방아쇠 당기니까 다 좋은 것 같아요. MLCC는 오늘 그 이쪽 어디죠? 아모텍이 좀 좋았고 삼성전기도 좋았습니다. 석유화학은 오늘 1.85%, 하나솔루션, LG화학이 오늘 드디어 60만 원 찍으면서 영향을 좀 준 것 같습니다. 관광업체들도 오늘 되게 좋아요. 삼양. 근데 세아제강도 사실 아까 저 보여드렸지만 그 수혜주인데 올해 뭐 너무 좋았죠. 실제로 세아제강 지주나
그래서 저도 요즘엔 좀 이게 시세는 잘 안 받는데 안 빠져서 그래요. 올해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남들 빠질 때 안 빠져서 큰 변동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쪽도 수요가 증가하는 산업이니까 우리가 계속 관찰은 해야죠. 철강주도 오늘 좋았습니다. 포스코 이쪽이 좀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2차 전지, 우주항공, IT 대표주도 오늘 괜찮았죠. 전체적인 분위기는 삼성 SDI가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삼성 SDS는 좋은 실적은 좋아요. 좋은데 주가는 조금 아쉽네요. 아이폰 관련주, 조선 기자재 오늘 섹터 전반적으로 좀 좋은 분위기 같습니다. 세진중공업, 한국카본, 성광밴드. 예. 그 인터넷 대표주도 외국인이 좀 팔긴 팔았지만 그래도 오늘 좀 강세 조금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고 오늘 좀 빠지는 거는 폐배터리 관련주 우리 예상했잖아요. 예상했죠? 성일하이텍 상장하면 수급 분산돼서 빠진다. 그죠? 이거는 뭐 점쟁이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하죠, 뭐. 답지가 정해져 있는 거라서 오늘 이쪽 섹터는 급락하고 있습니다. 단 이제 코스모의 화학이나 이런 기업들을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기회를 포착할 준비를 하셔야죠, 점점. 그죠? 예. 절대 오를 때 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꼭 요거를 꼭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담아 놓으세요. 아무리 뭐 폐배터리 좋다 해도 비싸게 사면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꼭 기다렸다 사면 됩니다. 오늘 성일하이텍이 상장해서 그래요. 그래서 재료 노출입니다. 성일하이텍도 지금 주가 싼 거 아닙니다. 오늘 2배 올라서 출발했으니까 단 뭐 쉽게 무너지진 않을 거예요. 어쨌든 성일하이텍의 이슈가 끝나면서 빠지고 있다. 해운주도 오늘 좀 안 좋은데 제가 이게 흥하해운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한번 찾아봤거든요. 쟤 왜 이렇게 빠지나 이유를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보호해수가 풀린 건 있는데 저도 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건설 대표주도 오늘 좀 GS건설이 좀 안 좋죠. 또 보면 대우건설 어닝 쇼크 나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좀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유주, 영화주, 백신주, 예, 또 웹툰주 뭐 이런 기업들은 좀 빠지고 있습니다. 빠지는 기업들도 되게 많아요. 오늘 광고, 엔터사. 그러니까 시장은 시장이지만 또 역으로 좀 빠지는 기업들은 좀 일부 빠지는 것 같습니다. 음식료도 방어주인데 오늘은 좀 빠지고요. 그래서 오늘 대체적으로 IT가 좋고요. IT랑 2차 전지 이쪽 섹터가 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다른 섹터들은 좀 상대적으로 부진한 그런 모습이고 좀 뭐 일부 해운주라든가 또 이 웹툰주라든가 이런 쪽 또 건설주 이런 쪽은 조금 분위기가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오늘 기사를 보니까 뭐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 불법 공매도 완전히 필사적으로 막겠다 이러는데 당연히 그건 해야죠.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원하는 건 물론 불법 공매도도 당연한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형평성 좀 맞춰달라. 왜 다른 게 아니라요. 외국인도 무제한으로 공매도 하지 말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은 지금 90일 동안 공매도 가능하죠. 근데 90일 동안 공매도 해도 개인들 거의 못 해요. 여러분 주식 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90일 뭐 제한은 걸어놨지만 어쨌든 외국인도 90일로 제한을 걸으라는 거예요. 공매도 할 거면. 아니면 한시적으로 금지시키든가. 담보 비율도 올려주고 외국인은 지금 105%밖에 안 하잖아요. 담보 비율이 공매도 할 때. 개인은 140%나 되는데. 왜 개인만 이게 불리하냐 이거죠. 개인이 불리하니까 개인을 외국인처럼 맞춰주겠다. 그렇게 하진 마시고 아니 개인들이 얼마나 공매도 한다고. 여러분들 뭐 여기서 만약에 개인 공매도 90일 이내 갚아야 되잖아요. 무기한으로 해준다고 하면 좋아하실 분이 있으세요? 다들 황당해 하실 겁니다. 그게 아닌데 우리가 원하는 건 외국인 공매도를 막아달라는 거잖아요. 해도 90일 안에 갚게 하든가
아니면 그 한시적으로 금지해 주든가 담보비율 올려주든가 요런 거잖아요. 예. 근데 그 뭐 공청회 또 한다고 하는데 제발 좀 개인 투자자를 위한 정책이 꼭 나오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안 나오면 저 계속 얘기할 거예요. 진짜. 예, 될 때까지 방송에서 계속 얘기할 겁니다.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뭐 어디 가서 댓글도 막 그런 거 달아주시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요 아무것도 안 바뀌더라고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위해서라도 요거는 꼭 계속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 그렇고 시장도 예, 견조하고 뭐 FMC도 끝났고, 다만 8월 10일 날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그게 조금 한 번에 고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애플 실적 발표 있으니까 애플의 실적도 한번 좀 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에도 하나 더 있는데, 이 독일이 향후에 그러니까 LNG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요거거든요. 독일이 향후 10년 동안 LNG 수요 증가에 있어서 3위 안에 들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런 기사도 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참고로 1위가 중국이고 2위가 인도거든요. LNG 수입. 근데 독일은 지금 LNG 안 해요. 독일은 근데 최대 천연가스 소비국인데 다 러시아로 가스 받아 사니까.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하냐면 LNG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 LNG 플랜트 건설이나 엄청난 사이클이 한번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동남아 시장도 LNG 시장이 커진대요. 거기도 천연가스에서 LNG로 많이 바꾸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조선주한테는 좋은 소식들이 좀 나오는데 주가가 반응은 아직 안 합니다. 왜냐면 내년 업황이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올해 너무 좋아서 그걸 좀 선반영해서 안 좋지만 저 트렌드가 뭐 꺾이진 않는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후에 그거까지 해드릴게요. 그 오늘 실적 나온 것들 한번 정리하고 전자공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시황은 요 정도까지는 정리해드렸고, 다음으로 공시 좀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 시장이 끝났고요. 오늘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급락했어요. 이건 되게 좋은 신호죠. 환율이 꺾여야 외국인 들어오는데 1,300원을 깼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하루였고, 오늘 결국 외국인들은 주식을 좀 많이 샀죠. 무려 4천억 대량 매수를 해버렸습니다. 한국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아직은 베어마켓 랠리, 약세장 속에서의 랠리인데 조금 더 이런 흐름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공시들하고 오늘 실적 발표 좀 많아가지고 어제 삼성전기까지 보여드렸는데 오늘 롯데정밀화학도 실적이 정말 좋더라고요. 근데 주가 안 갑니다, 잘. 예, 사이클 산업인데 이게 꺾인다고 자꾸 보니까 하이닉스처럼. 그렇지만 어쨌든 싸고 실적 잘 나왔고, 오늘 주인공은 요거죠, 요거. 그렇게 하나솔루션 막 태양광 사업 안 좋아가지고 고생했는데, 근데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결국 언젠가는 폴리 가격은 꺾이고 모듈 가격은 올리거든요. 근데 이번에 태양광이 드디어 흑자 전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은 좋다. 예, 오늘 뭐 주가도 엄청 올라갔고요. 근데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또 저렇게 올라가면 나중에 또 흘러내리니까 흥분하지 마시고 장기 관점에서 보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일희일비할 필요 없고, 휴비츠도 그 안광학 장비, 안경정 가면 시력 검사 같은 거 하는 거, 그죠? 또 안과 가서 이렇게 망막 진단하는 거, 이런 장비 만드는데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7.4도 났고요. 제일계획은 좀 무겁죠. 근데 제일계획도 실적은 괜찮았어요. 다만 우려되는 게 경기 안 좋아진다고 하니까 광고 매출 줄까봐 이런 좀 걱정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주가 못 간 거잖아요. 그래서 가치주로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배당도 많이 주고, 한솔제주도 고배당 주고 오늘 깜짝 실적 발표했습니다. 퍼 5배밖에 안 되고, LS 일렉트릭도 이것도 태양광 쪽이죠. 뭐 스마트 팩토리 이쪽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 물적 분할 이제 이슈 나오면서 폭락했다가 이제 다 회복이 됐고, 거의 오늘도 실적이 이렇게 좋아요. 영업이익이 27.8% 증가했고, 이게 예상치보다 얼마 증가했냐인데 예상보다 21.5% 정도.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성 SDS도 좀 아쉬운 게 주가는 잘 안 가는데 실적은 좋아요. 네, 기대보다 9% 더 잘 나왔고요. 풍산은 작년보다 역성장은 했어요. 그렇지만 워낙 추정치가 낮다 보니까 기대보다 21% 증가했습니다. 퍼도 낮고, 이게 구리라서 잘 안 가는 거 아시겠지만, 구리는 그 인프라 투자에도 많이 들어가지만 이렇게 그 신재생 에너지 있죠. 이런 설비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자동차에도, 전기차에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저는 구리는 제 개인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되게 좋게 보고 있어요. 요새 구리값 폭락했지만, 그래서 풍산도 같이 빠졌죠. 그러나 내년 이후를 또 본다면 또 이렇게 실적도 견조하기 때문에 뭐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그렇지만 남들이 관심 없을 때 거기서 뭔가 좀 좋은 점을 찾아보는 것도 투자인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제가 이제 해드릴 내용은 다 해드렸고, 아무튼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고, 시장도 좀 뭔가 이제 희망이 보이고, 예, 7월부터는 바뀌었는데 정말 6월은 악몽이었고, 예, 7월부터는 뭔가 좀 분위기 바뀌어서 다행이고, 그 다음에 8월엔 또 제가 개인 채널 시작하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그래서 뭐 별거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채널이 하나 생기고 거기서 이런 방송을 제가 올립니다. 그 정도고요. 교육 좀 더 하고, 예, 그러니까, 예, 일단 뭐 많이 구독해 주시고, 예, 절대 뭐 조회수나 이런 거 연연 안 하겠습니다. 저는 아니 뭐 제가 어차피 저는 뭐 월급쟁이니까, 예, 월급 받고 있으니까, 예, 그리고 뭐 회사에 도움으로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최대한 좀 객관적인 정보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일단 어제 강연에 와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음 달에는 제가 거기 군산 갑니다. 군산, 어제 말씀드린 대로 군산 시립도서관. 8월 며칠을 8월 그때 금요일이었는데 8월 마지막 주 아마 금요일일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때 또 한번 뭐 거기서 뵈실 수 있는 분들은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고, 오늘 좋은 또 저녁 보내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들은 아무거나 막 주워 먹지? 파란불 빨간불에 흥분하지? 친구들 따라서 우르르 몰려다니지? 시장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 집 이베스트 투자증권